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딱 알트 상승장이라고 하기에도 애매모호하고 그렇다고 하락장이라고 하기에도 애매모호하고 아마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들을 하실 텐데 뭐 비트코인도 그래요. 43,000달러를 뭐 갈까 말까 일단은 44,000달러를 돌파해주면 가장 좋지만 지금 패턴을 계속 완성하고 있다라는 전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마 5월 초까지 저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일 25일 날 그러니까 내일 옵션 만기라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이제 뭐 트위터 상에서 이제 제가 예전 5년, 6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뭐 그런 해외 차티스 중에 좀 예전에는 유명세가 있었는데 요즘엔 좀 트윗 언급을 많이 안 하면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숏을 본다면 41,000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은 2,800달러.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가격 차이가 별로 미온적이거든요. 예,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뭐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어쨌건 25일 날 트래블률도 실시가 되고 옵션 만기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 어저께도 제가 이제 똑같은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다른 타 해외 거래소, 더 대형 거래소들보다는 업비트가 조금 더 녹색빛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오늘 밤 넘어가면서 내일까지 아주 진한 녹색 컬러로 변한다. 그러면 조금 경계를 좀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트러블률이 실시가 되면 거기서부터 계좌 이체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해외 거래소로 송금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볼륨량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 경계를 좀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하고 제가 이 뉴스가 간밤에 나온 걸 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통수를 쳤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구 페이스북 현 메타라는 이 회사에서 오죽하면 가상현실을 필두로 해서 움직이려고 메타라는 어떤 그 사명까지 바꿨나 그런 생각도 저는 이제 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커버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가상현실에 관해서 구현은 안 할 거다. 그 사업을 전면 포기할 거다라는 아마 그 기사가 구글링을 해보시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지난달인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연구 인력을 투입을 하고 지난 과거 5년 동안 그렇게 많은 테스트를 거쳤는데 갑자기 이걸 포기한다고 했을까?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주식도 폭락을 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이게 어젯밤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 나와 있는 뭐 크립토 토큰, 파이낸셜 트레이딩, 커런시 트레이딩 다 이게 알고 보면 이 단어를 다 합성해 보면 사실 버처 커런시, 크립토 커런시랑 다 인과관계가 다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어쨌건 통수를 지금 쳤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호라이즌 월드라는 이 플랫폼을 운영을 하거든요. 가상현실 세계. 근데 이거를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북미에 있는 분들한테만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도 예전에 이제 무료 서비스부터 실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를 사용하면서 그냥 문자를 공짜로 주고받네. 되게 편하고 좋은 거구나. 근데 어느 순간 거기 보이스가 들어갔죠. 근데 알고 봤더니 카카오가 플랫폼으로서 여러 가지 현실에 있는 산업들을 다 하나둘씩 먹어치우기 시작해요. 택지 사업부터 해가지고 뭐 배달, 이커머스부터 해가지고 웹툰, 게임 해가지고. 근데 호라이즌은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메타는 전 세계에 엄청 많은 어떤 그 사용자 유저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이커머스라든가 아니면 금융이라든가 버추얼 커런시랑 연결해서 뭐 베팅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저 이제 구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하드웨어 시장이죠. 오큘러스 퀘스트를 통해서 일단 하드웨어 시장도 일단 그냥 다 통합을 해버렸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뭐 이 사업에서 빠진다는 얘기가 사실은 페이크라고 우리가 딱 그냥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020
1쿼터 1분기에 점유율이 오큘러스가 34%였어요. 근데 2021년 1쿼터에는 75%로 급상승을 해요. 2020년 한 해 동안에 제가 데이터를 검색을 해보니까 전체 VR 하드웨어 기기 시장에서 50% 넘게 점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향후에 2022년, 2023년, 2024년이 되면 이 메타는 과연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를 할까요? 그냥 송두리째 그냥 다 집어삼킬 거라는 얘기죠. 사실은 제가 2018년 7월 30일에 이때도 이제 제가 뭐 가상자산에 투자를 이미 했었고 이때 뭐 유튜버를 시작한 지가 7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암호화폐와 이때는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안 썼고 암호화폐라는 얘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썼거든요. 암호화폐와 페이스북에 숨겨진 야망 해서 페이스북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뒤에 숨겨진 진실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때 뭐 조회수가 1300회였네요. 지금 보면 뭐 허접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주식 가격도 폭락을 시키고 메타라는 주식 그리고 망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막 이렇게 억압한다는 이미지를 대중한테 지금 심각하게 심어줬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거 망한 기업이구나. 이거 쓸모없는 기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일관되게 했지만, 아마도 메타라는 이 기업이 아마 현물 경제에 있는 모든 산업에 관해서 다 블랙홀 같이 빨아들이는 아마 그런 시점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오큘러스 퀘스트 점유율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 기기가 있어야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샌드박스 그리고 아니면 뭐 디센트럴 랜드가 가상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구현을 하고 다국적 기업들한테 투자를 받는 거는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결국에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 오큘러스 퀘스트나 아니면 VR 기기가 분명히 중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두보 확보 면에서 다른 어떤 다국적 기업들보다 페이스북이 좀 먼저 선점해서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제 생각은 변함은 없어요. 주식이 설상 폭락했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으로 가격으로 모든 걸 우리 일반적인 대중들은 모든 걸 평가하는데 뒤통수를 친다는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도 거기에 개입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라는 플랫폼 자체를 키워줘야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어쨌건 뭐 가상 자산에 우리가 투자하니까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인도의 암호화폐 세금 정책 제안은 3월 24일에 의회에 갈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재무장관이 2월 달에 뭐 세금을 30% 맡기겠다? 이걸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날 거예요. 이게 저는 이 30%라는 얘기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하거든요. 이 말도 이렇게 만약에 세금을 진짜 실제로 매긴다면 누가 투자를 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돼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 정책이 어떻게 제도권 수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도에서는 가상자산을 수용 안 한다라고 얘기했다가 번복해가지고 지금은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사실 수용하겠다는 얘기고 인도 전역에 걸쳐서 페이먼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페이티엠이라는 회사 CE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도 시장은 제가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더 크게 향후에 더 크게 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WRX를 버리지 마시고 손절을 하지 마세요. 사실 뭐 1달러 이상에 샀거나 지금 현재 가격이나 사실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게 50% 까져가지고 아 짜증난다 막 이러시겠지만 사실 이게 폭등을 하고 BNB 같이 막 장기 상승을 하면 사실 지금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팔 때 누가 더 고가에 파냐, 누가 더 인내력을 갖고 끝까지 버티냐, 거기에 사실 승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으로 잘만 하면 아마 인생이 바뀌시는 분들이 향후 몇 년 안에
많이 아마 등장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빈말로 하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거.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2013년에는 비트코인이 송금업체의 대체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10년 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미래는 어둡다고 얘기했다. 미국에서 CBDC가 출범한다면 비트코인 단속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오히려 CBDC가 출범을 하고 각국 중앙정부에서 CBDC를 구현을 하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오히려 휘발유를 붓는 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판때기가 이미 짜여졌고 그렇게 가고 있는 왜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임원 같은 경우도 이때는 호전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와서 말 바꾸기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 이게 뭐 미디어에 이런 얘기를 지금 전파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 트레이더 1.25억 달러 USDT 바이낸스 입금 주소로 소유주는 테라다. 근데 이 얘기를 코인텔레그래프에서도 똑같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USDT에 관해서 뭐 많은 사람들 말이 되게 많아요. 그 과거 5년 전부터 지금까지 USDT는 결국엔 이 시장에서 사라질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에 테라 재단하고도 USDT가 엮여 있다는 얘기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뭐 쭉 이제 뭐 단어를 나열을 해봤어요. 소프트뱅크와 알리바바의 관계. 자, 이 중국이죠. 사실은 이거는 일본인 것 같지만 사실 다국적 기업이기도 하고 근데 소프트뱅크와 알리바바의 관계 그리고 싱가포르의 관계 엔드파이낸셜 그리고 중국과 홍콩의 관계 그리고 싱가포르와 테라의 관계 그리고 테라와 루나코인 그리고 루나와 미러 프로토콜의 관계 요 몇 가지 단어를 연계를 해보면 이 USDT의 미래에 관해서 연상을 아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빗비넥스에서 테더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거든요. 중국의 산하에 들어가 있는 홍콩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하고 깊숙하게 연계되어 있는 게 테더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USDT는 좀 사람들이 미국에서 서클사에서 찍어내는 거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요게 다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미러 프로토콜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지금 제가 가격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3월 14일 날 크라켄이라는 미국에서 메이저 거래소 축에 속하는 거래소에 상장이 됐어요. 3월 14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이거를 빗썸에 있는 코인으로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합성자산 거래소의 대장이다.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연결해주는 합성자산 거래소 중에 대장격이 될 거다. 왜냐면 배후에 테라 재단이 있기 때문에 테라 재단 배후에는 소프트뱅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서부터 아마 이렇게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크라켄에 상장된 게 별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보실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크라켄이라는 거래소는 미국에서 최초로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한 그런 거래소예요. 이게 2020년 9월 17일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크라켄 파이낸셜은 미국 역사상 연방법, 주법에 따라 승인된 은행 헌장을 받은 최초의 디지털 자산 회사입니다. 이러면 얘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아무 코인이나 상장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미러 프로토콜에 물려 계신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좀 이 코인에 관해서 투자를 했는데 물렸는데 잘 모르겠다. 의문이 되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세요. 제가 하루에 뭐 하나씩 두 개씩이라도 제가 명확하게 이게 괜찮은 건지 진짜 아닌지에 관해서 구별해서 좀 이렇게 해서 제 능력 한도 내에서 언급드릴 수 있으면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미러 프로토콜도 나쁘지 않은 장투용 코인인 건 확실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따 다시 괜찮은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